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들과 SM 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 계약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엑소 멤버 3인은 결국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상태로 명백한 노예 계약이라며 공정위에 제소했는데요. 갈등 배경은 무엇인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엑소 멤버 3인과 SM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멤버들은 노예 계약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논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정산 자료의 문제고 두 번째는 계약 기간의 문제입니다. 네. 정산 자료의 경우에는 엑소 3인, 그러니까 첸 씨, 백현 씨, 시우민 씨 이 세 명을 이제 엑소 3인이라고 편의상 지칭하는데 이 엑소 3인의 경우에 정산 자료를 SM 측에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런데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간 같은 경우에는 표준 계약 기간이 7년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계약할 때 SM 측이 편법으로 7년보다 훨씬 긴 기간을 계약하도록 했다. 그리고 계약을 연장할 때도 역시 또 편법으로 더 긴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라고 네. 하면서 이것은 노예 계약이다.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전속 계약 해지를 SM 측에 통보하면서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네, SM은 지금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보다는 이를 흔들고 있는 배우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SM 측의 입장은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논점에 대해서 네. 일단 정산 자료의 경우에는 우리들은 정산 내역에 대해서 이미 공개를 했다. 그 엑소 3인이 전문가들과 함께 회사로 와서 언제든지 정산 자료를 볼 수 있는데 네. 이들은 그게 아니라 정산 자료의 사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배우 세력이 의심되는, 이게 SM의 입장입니다. 네. 배우 세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산 자료 사본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못 줬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SM 측에서 결국 이 정산 자료 사본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논점,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기간에서 대해서도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간 연장할 때도 이 엑소 3인 측의 대형 로펌 변호인들이 다 와서 네. 그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는데 이렇게 논점 1번, 논점 2번이 다 문제가 없는데 엑소 3인이 왜 이러느냐? 이것은 그들한테 배우 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예. 그 배우 세력으로 빅플래닛 메이드라는 회사를 이제 콕 집었고 네. 그 회사가 또는 뭐 어떤 이 배우의 불순한 세력이 이 엑소 3인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서 엑소 3인이 오해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SM 측에서 이 배우 세력한테 법적 대응을 지금 시사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엑소 멤버 3인은 자료와 계약 기간의 문제로 인해서 공정위에 제소를 한 상황이고요. SM 측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자료를 다 보여준 상황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일단 엑소 3인이 공정위에 제소했으니까 네. 공정위에서 이제 조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SM 측에서 자료의 사본을 제공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료 사본을 이제 엑소 3인 측에서 검토를 하겠죠. 네. 검토를 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뭐 더 이상 일이 크게 불거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검토한 결과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SM 측에서 지금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과연 진짜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정말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네. 법정에서 또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공정이 또 뭐 법적 대응의 차원, 이렇게 다각도 차원에서 앞으로 이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이 소속 간의 분쟁이 있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4년 전에 동방신기와 관련해서 비슷한 일이 있었고, 아무래도 반복되는 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SM 쪽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너무나 충격적인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SM에서 14년 전에 동방신기 때 논란이 있었는데, 동방신기가 2세대 아이돌 대표 주자였었거든요. 네. 그때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엑소가 3세대 아이돌 대표 주자인데 2세대, 3세대 연달아서 이런 논란이 터진 것은 너무나 놀랍고, 그 와중에 또 주인공이 SM이다. 예. 과거에 동방신기 논란 때 그로 인해서 7년 표준 계약 이게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홍역을 겪었으니까
이제는 SM에서 모든 뭐 정산이라든가 계약을 모범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논란이 터졌으며 심지어 노예기라는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SM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단어인데 이거를 엑소 3인이 썼으니까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면서 뭐 물론 이제 SM 쪽에도 따가운 시선이 가고는 있는데 일단 아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양측이 굉장히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정위 조사라든가 또 법적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정위에서는 표준 전속 계약서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뿐만 아니라 뭐 카라, 이달의 소녀 그리고 이승기 씨까지 이런 계약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잊을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뭐 각각의 사례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네. 요번에 터진 엑소 3인의 이 논란은 별개로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비추어 본다면 네. 우리나라 특히 K-팝 산업의 경우에 기획사가 스타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아주 어린 그 미성년자 시절부터 그 양육하다시피 해서 키우다시피 해서 스타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최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힘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한 거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계약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 어린 사람이 어른이 되고 스타가 되면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근데 7년 계약을 했어도 7년이면 이거는 세상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저런 옵션이 걸려서 뭐 10년까지 늘어났다. 이러면 그 사이에 강산이 변했는데 계약 조건이 별로 변하지 않으면 네.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스타가 되면 당연히 큰 보상을 바라게 마련인데 그런 거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연예인으로 활동을 할 때는 너무 바쁘니까 잠잘 시간도 없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기획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네. 이게 어디서 뭐 어떤 내역이 있는지 이거를 연예인이 일일이 다 챙기기가 어려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기획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인데 그게 1년, 2년 누적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면 논란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뭐 K-팝 연예계 특성상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 예. 이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평론가님이 보시기엔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7년 표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 권고로 돼 있으니까 좀 더 강제성을 높여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정산의 투명성, 보상의 과소함 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모든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정산을 보다 더 서로 간의 신뢰를 지키면서 투명하게 하고 또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인지 네. 이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딱히 뭐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뭐 의논하거나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네. 감시 기구가 좀 만들어져서 그런 기구에서 일상적으로 감시도 하고 네. 또 연예인이 딱 신고를 했을 때 바로 감찰을 할 수 있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을 때마다 연예인하고 기획사가 법적 분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한참의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나중에 가면 결론이 뭐 연예인이 이겼다. 기사 딱 나오고 그 연예인하고 소속사 계약 해지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러면 그 소속사가 별로 손해 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계가 안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이 밝혀졌을 때 증명이 됐을 때 그 기획사가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네. 다른 회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좀 악습이 근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는 13일 데뷔 10주년을 맞습니다. 이 데뷔 10주년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거든요. 예, 방탄소년단의 존재 자체가 네. 정말 기적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 가요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요 K-팝이 서태지와 아이들 H.O.T가 이제 음악적으로 K-팝을 시작을 해서 동방신기가 한류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고 한다면 네. 그때까지의 한류는 동아시아에 주로 한류였었는데 그거를 전 세계 월드의 세계 속 K-팝 이걸로 만든 당사자가 바로 방탄소년단이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생겼어도 서구의 음악 전문가들이 사실 K-팝을 굉장히 무시했었거든요. 네. 공장에서 찍어낸 음악이다.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음악이다라고 K-팝의 음악적 지위도 올려놓은 게 바로 방탄소년단이고 네. 그래서 방탄소년단 이후로 수많은 후배들이 요즘에는 밥 먹듯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K-팝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팝의 역사도 바꿨는데 전 세계적으로 비영어권 아시아인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된 사례가 없었으니까 네. 그야말로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요의 역사, 세계 팝의 역사를 모두 바꿨다. 네. 그 역사가 10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자체가 기적이고 새 역사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보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수로서의 기록은 물론이고요. UN 연설도 굉장히 화제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예,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 가수가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빌보드 1위를 밥 먹듯이 하면서 네. 6곡이나 1위로 만들었고 지민 씨가 솔로곡으로 또 1위를 했고 정규 4집 400만 장 넘었고 빌보드 음악상, 아메리칸 음악상 줄줄이 여러 부문 석권했고 네. 그리고 유엔에서 연설했고 미국 소파이 스타디움을 비롯해서 세계 유수의 스타디움을 잇따라 네. 이 도장 깨기를 하면서 다 매진을 시키면서 월드 투어를 했고 백악관 예방에서 미국 대통령 만났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팬덤이라는 아미를 만들었고 그야말로 유사일에 정말 보기 드물었던 보기 힘들었던 네. 방탄소년단 현상을 세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가 진짜 열광을 했는데 네. 방탄소년단의 현상이라고 나오는 그 비결은 뭐라고 좀 그 보십니까? 비결은 일단 이들의 실력이 어마어마했고 외모의 매력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옛날에. 이들의 무슨 뭐 쩔어, 뭐 불타오르네 이런 네. 거 봤을 때 차원이 다른 어떠한 그 비주얼이라든가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해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음악을 듣다 보니까 한국 아이돌은 음악을 공장에서 찍어낸 줄 알았었는데 방탄소년단 음악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네. 이들은 진정성이 있는 아티스트네. 라고 하면서 이제 팬덤의 응집력이 더 올라갔고 근데 이들이 단지 뭐 순수한 음악 뭐 그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네. 러브 유어셀프, 토크 유어셀프 이러면서 당신의 뭐 인종, 뭐 국적, 성 이게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당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라. 이 운동을 하면서 지구촌에 소외받는 젊은이들의 대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상징, 아이콘이 되면서 그야말로 지구적인, 전지구적인 열풍을 일으키게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방탄소년단 지난해 6월 부산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단체 그룹 활동을 지금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팬들이 모두 군 복무를 마치는 2025년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인기 계속해서 유지하겠죠? 그 대중가요 스타가 20대 때 인기 정점에 이르렀다가 네. 나이를 먹으면서 인기가 하락하는 거는 거의 물은 아래로 흐른다 같은 거의 뭐 자연 법칙 비슷한 건데 네. 특히 아이돌은 30이 넘었을 때 인기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도 군복무를 마쳤을 때 네. 인기가 그전 같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은 이미 일반적인 뭐 가요스타, 일반적인 아이돌의 범주는 뛰어넘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뭐 아이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팝스타로서 충분히 그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